더 강력해진, 더 치열해진, 더 신선해진 K리그가 옵니다. 축구팬 사이에서 필독서로 불리는 국내 유일의 K리그 시즌 가이드북이죠. 2023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가 발간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조선 축구 전문 기자들과 저희 볼만찬 기자들이 필진으로 함께 했습니다. 1월과 2월 내내 저희 팀원 구경하기 어려웠는데요. 그 정도로 해외, 국내 가릴 것 없이 전지훈련을 직접 취재한 현장감 넘치는 내용을 책 속에 그야말로 갈아 넣었습니다. 2022 시즌 스카우팅 리포트의 킬러 콘텐츠죠. 선수 스쿼드 소개 그리고 다이나믹 포인트를 활용한 시즌 리뷰를 살리면서 필자 개개인의 순위 예측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추가해서 볼거리를 늘린 게 특징입니다. 2월 10일부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예약 판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K리그 대표 훈남 선수들의 마이 포토카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예약 판매 기간이 3월 9일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힘들게 만든 만큼 이 스카우팅 리포트에 대한 애정도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천년만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스쿼드 분석 이번 순서 마침내 K리그1에 입성한 공룡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기업 구단으로 변신을 한 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던 대전은 마침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김천을 잡고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축을 흔들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보낸 느낌이거든요. 과연 대전은 어떤 겨울을 보냈고 어떤 전력을 구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내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선수들부터 보면 지난 시즌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인 김재우가 군에 입대를 했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윌리안이 서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측면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김승섭, 원기종 그리고 기대를 했던 포워드죠. 카이저가 임대 원대 복귀를 했고요. 센터백 권한진 정도가 팀을 떠난 게 눈에 띕니다. 김재우, 윌리안 정도가 핵심 자원이었던 만큼 대전은 일단 기존 자원들을 잘 지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한 선수들을 보면 일단 K리그2 득점 1위, 유광현, 티아고가 동시에 왔고요. 주세정 완전 이적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재석과 김현우가 수비진에 들어왔고요. 안토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오피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영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재현이 전역을 했고요. 이진현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들어온 선수의 이름값이나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약점인 포워드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베테랑 영입을 통해 전체적으로 경험을 더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전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한 명 더 영입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골키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창근 1번, 정산 이준서가 뒤를 바치는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1군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대전 이창근이 확실한 1번이죠. 이창근은 선방 능력이나 빌드업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포지션 라이벌들을 앞서 있습니다. K리그1에서도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든든히 골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산도 경험이 많아서 2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대전의 골키퍼는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유민, 김민덕, 김현우, 변준수, 이뮤석, 안톤, 임덕근, 이문수 선수도 이 자리가 가능하죠.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김재우, 권한진이 나가고 김현우, 이뮤석, 안톤이 들어왔습니다. 안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유력한 상황이고요. 일단 김재우의 공백이 다소 있어요. 대전이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좋아진 게 김재우가 3백의 왼쪽에 자리하면서 순간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또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하는 변화된 대전 3백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민성 감독도 김재우의 공백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권한진은 오재석과 트레이드로 인천으로 떠났고요. 1대1 들어온 선수를 보면 안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백 남은 자리가 조유민, 김민덕 혹은 조유민, 변준수라고 봤을 때 왼쪽 김재우 자리가 비었거든요. 안톤이 원래 팀에서 왼쪽 백을 보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우의 역할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우와 이뮤석은 수비 뎁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고요. 개인적으로 대전 수비의 또 다른 변수 중 하나는 변준수를 꼽겠습니다. 22세 카드로 유력하고요. 실제 능력을 갖춘 선수라 올 시즌 얼마만큼 더 성장할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대전 수비의 힘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단 대전은 임덕근, 이문수도 이 자리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3백을 쓰는 만큼 양에서는 숫자를 채웠는데 조유민을 중심으로 K리그1 상대들을 얼마나 상대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면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윙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오재석, 민준영, 이종현, 배서준, 이현식, 김영욱 이 선수들이 있겠네요. 윙백은 오재석이 가세를 했습니다. 오재석이 지난 시즌 인천에서 부상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지만 대전이 2년 전부터 원했던 선수거든요. 스쿼드 전체에 경험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판단에서 올겨울 다시 시도해서 품었습니다. 오재석이 인천에서도 봤듯이 3백보다는 4백에서 유용한 선수라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대전 내부에서는 만족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오른쪽은 오재석이 가세를 하면서 지난 시즌 포지션을 변경해 좋은 모습을 보인 이현식과 주전 경쟁을 할 것 같고요. 백업으로 이종현 선수도 있고요. 왼쪽은 서영재가 군입대에 실패하며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서영재는 시즌 막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첫 K리그 1 입성이라는 동기부여도 있고요. 내부에서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민준영이 백업 이상의 자원으로 나설 거고요. 일단 대전의 측면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뎁스를 갖췄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주세종의 완전 이적 그리고 이진현의 재계약으로 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대전의 경기력도 확 살아났는데 주세종도 팀에 잘 녹아들었고 다소 기복이 있었던 이진현도 주세종이랑은 아주 좋더라고요. 대전 올 시즌도 두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험도 갖춘 선수들인 만큼 대전의 간판이 될 전망이에요. 백업은 임덕근, 김영욱, 이문수, 이은재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임덕근은 이민성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 중 하나고요. 김영욱 경험이 있고 이문수도 역시 인천에서 K리그1 경험을 했죠. 스타일상 이진현의 역할을 해줄 백업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을 꾸렸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사, 이현식, 배준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이현식이 오른쪽에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마사, 배준호 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사는 일단 경기에 나서면 꾸준히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보다 더 좋은 선수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분위기예요. 마사가 또 K리그1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계속해서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민성 감독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 자리는 지금 영입이 좀 쉽지 않은 상황, 제가 녹화하는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했으니까 방송에 나갈 때쯤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영입생이 이 자리에 주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수는 배준호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슈퍼 루키다운 특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22세 카드기도 하고요.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배준호의 활약도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대전도 경기 운영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어떤 영입이 되느냐에 따라 이 포지션의 경쟁력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측면 공격수 보겠습니다. 확실히 빠져나간 선수들의 공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윌리안, 김승섭, 원기종이 빠져나갔고요. 최재현이 전역을 하면서 팀에 돌아왔는데 일단 레안드로, 김인균, 신상은 최재현, 공민현까지가 주로 경기에 나설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윌리안, 김승섭과 동선 문제가 있었던 레안드로가 두 선수의 이탈로 확실히 왼쪽의 주인으로 활약하게 된 건 호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무게감 있는 윙어가 보이지 않아요. 신상은 역시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대전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외국인 선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오른쪽만 확실한다면 3톱 카드도 가능해지니까요. 일단은 백업은 김인균, 최재현 등이 있어서 괜찮아요. 김인균은 지난 시즌처럼 슈퍼 조커로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측면은 지난 시즌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라이커진입니다. 티아고, 유강현, 공민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카이저가 나갔고요. 티아고, 유강현이 들어왔습니다. 카이저야 이탈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들어올지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죠. 승격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확실한 스트라이커잖아요. 또 대전이 자금력이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급 선수들이 올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 그런 선수들과 연결이 많이 됐었죠. 하지만 대전의 선택은 K리그2 특급 골잡이였습니다. 득점 1위 유광현과 2위 티아고를 동시에 품는 걸로 승부를 걸었죠. 알려진 대로 K리그2에서 잘했던 공격수들은 K리그1에서도 잘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이 아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다른 특급 선수들은 너무 많은 돈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일단 두 선수를 동시에 품으면서 대전이 일단 뎁스까지 넓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톱과 2톱을 고민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키는 티아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버텨주는 게 아무래도 대전 입장에서는 주도를 하고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역습을 때리는 순간들이 많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버텨주는 게 중요하니까 티아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티아고를 중심으로 공격 전술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성실한 선수라 내부 평가가 좋다고 하고요. 유광현도 마무리 능력은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의 승부수가 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22세 자원은 배준호, 변준수, 이선유, 전병관, 배서준, 이문재, 이뮤석 등이 있습니다.
22세 대전 카드는 역시 배준호, 변준수죠. 두 선수 모두 능력이 출중하고요. K리그2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 축구 공수의 미래라고 불리는 선수들이라 K리그1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전 이 두 선수의 존재로 22세는 비교적 고민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측면에서 뛰는 이선유도 후보군 중 하나고요. 대전이 B팀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던 팀이고 그래서 여러 선수를 실제 1군에 올리기도 했고요. 22세는 시즌 내내 큰 고민 없이 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대전 들여다봤습니다. 대전은 기대했던 지축을 흔들 영입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스쿼드 요소에 힘을 더해줄 만한 영리한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성 감독도 승격 후 우리 선수들이 K리그2에서 보다는 K리그1에서 보다 잘할 선수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고 실제 그랬거든요.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고 경험을 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변수는 역시 모든 승격팀이 그러했듯이 최전방과 최후방 T하고 유강현이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 3백이 K리그1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일지 여기서 올 시즌 대전 성적의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자, 대전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